올해 장마가 워낙 짧아서 이른 장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장마가 끝나고 이른 더위가 찾아왔죠. 그런데 더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입니다. 폭염과 관련된 재난 문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펄펄 끓는 더위, 오늘 폭염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월에 평균 기온을 보니까는 1973년 이래 역대 최고치였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월과 8월 그리고 9월까지 계속 더울 것이다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 더위가 찾아온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어제 발표 보니까 7월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최고 높았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데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 굉장히 가파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엘니뇨 현상이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적도 해역에서부터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발달을 하면서 6월부터 더위가 시작이 되게 됐고요. 고온다습한 공기가 일찍 이렇게 강하게 유입이 된 것이 영향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단순한 계절적인 더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상이변이라든지 또 기후위기 이런 것들과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더 길게 이런 폭염이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또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조금만 덥다 보면은 폭염 경보다 주의보다 이렇게 재난 문자가 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더워야지 이런 또 특보가 뜨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기상특보는 이제 심각성에 따라서 주의보, 경보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폭염의 경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기준은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될 때, 그리고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나 폭염 장기화로 인해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이 될 때 발효가 됩니다. 그리고 폭염 경보의 경우에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이 될 때, 그리고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로 인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이 될 때 경보가 발효가 되는데요. 202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체감온도 기반으로 폭염특보 체제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폭염특보 발령 기준이 이제 체감온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바뀌는 건데 기온, 습도, 바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산출하는 것이 체감온도이다 보니까요. 폭염 피해가 큰 7, 8월 중심으로 특보가 더 많이 발표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낮은 6월이나 9월에는 경보가 이제 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경각심은 유지를 하되 경보 발령이 이제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들은 조금 차단할 수 있고 예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덥다고 이걸 재난으로 봐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폭염을 재난 상황으로 보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폭염이 단순하게 덥다 이런 수준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위험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봐서 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 사망자 수가 올해도 이제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나 가축 폐사, 정전, 화재 같은 2차 피해들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약자나 어린이 그리고 야외 노동자들처럼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8년부터 이런 폭염을 법적으로 자연재난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관리 체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날씨 관련이 아니고 생명이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위기 상황으로 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또 이제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이 되면서 좀 온열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이제 또 사례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 더위가 우리 신체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온열 질환은 이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이게 열로 인해서 급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비교적 가벼운 일사병 이런 것들로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까지 온열 질환 종류도 조금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신체가 이제 보통 더우면 땀을 흘려서 이렇게 체온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온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많은 양의 수분, 염분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구토나 어지럼증, 이제 두통, 무력감
독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온이 4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열사병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땀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땀이 안 나고 뇌에 손상을 주게 되고 네. 장기에 영향을 줘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더위가 심해질수록 스스로 대처가 어려운 노약자나 어린이,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실외 활동을 할 때 남들보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고온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데 대해서는 유의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더운 날이 되면 불쾌지수가 높다, 체감 온도가 높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앞서도 좀 잠깐 말씀하셨지만 올해부터 체감 온도에 기반한 폭염특보 체제가 운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건강에 미치는 그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날씨가 뭐 고온다 습하기 때문에 그전부터 불쾌감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불쾌지수라는 것은 온도와 습도를 같이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뭐 폭력 사건 발생도 늘어난다, 네. 교통사고도 늘어난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제 심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데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습도가 높으면은 더위로 인한 그 더위를 느끼는 정도도 더 덥게 느껴지고 더 불쾌하게 느껴지고 할 수밖에 없죠. 체감 온도나 이제 불쾌지수 자체가 뭐 건강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수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건강에 이상이 올 수 있는 환경이니까 주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불쾌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실내 적정 온도를 잘 유지한다든지 적정 습도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데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더워지니까 신체적으로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수분 섭취를 늘린다든지 혹은 더위에 짜증내기 쉬울 테니까 좀 마음을 좀 안정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좀 관리하는데 참고 지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폭염이 발생을 했을 때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요즘 뭐 휴대전화로 재난 문자가 오기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 폭염과 관련된 정보를 좀 어디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날씨 관련이기 때문에 기상청의 날씨 누리 앱 요즘 활용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는데요. 네네. 단순하게 날씨 정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위험 정도, 그래서 관심 단계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영향 예보들도 같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 예보라는 것은 날씨 이런 기상 상황이 보건이나 산업이나 이런 데에 영향을 주는 정도, 교통, 화재, 정전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이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요.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앱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폭염 포함해서 각종의 재난 상황에 대해서 행동 요령 그리고 대피 정보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SNS라든지 요즘 이제 지자체의 홈페이지 그리고 마을 방송 이런 것들도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양한 채널들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농촌이나 공사 현장, 그러니까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빈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폭염일 때는 야외 작업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필요합니다. 네. 온열 질환자의 80% 정도는 실외 활동 중에 나타나게 되고요.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데에 이제 주의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외출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폭염 시간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지금 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보고 있는데 가급적 실외 작업을 좀 피하셔야 되는데 작업을 그럼 언제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사실 그 작업 시간을 좀 조정한다든지 교대를 하신다든지 하는 방식 취하시고 그늘진 곳에서 쉬고 그리고 충분하게 수분 섭취하고 휴식 시간도 보장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행동 요령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폭염에 철저하게 좀 꼼꼼하게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성 교수와 폭염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선 씨 고맙습니다. 예.
폭염에 높아진 체온을 낮추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덥다고 찬물로 샤워를 하기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이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이나 토마토, 수박 같은 수분이 가득 담긴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목요일 아침에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